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앱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만 운영하시는 광고주 분들보다는 이제 커머스 쪽도 그렇고 DB 쪽도 그렇고 이제 앱을 같이 개발을 해서 동시에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워낙 이제 저희가 모바일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앱만 이제 출시를 해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곳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케팅 학교의 컨텐츠들을 보면 웹 마케팅에 관련된 거 좀 많이 있는데 앱 쪽은 조금 컨텐츠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이제 앱을 같이 보유하고 계신 브랜드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앱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실제로 뭐 매출을 내거나 아니면 DB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앱 광고를 초기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완전 처음 앱을 출시하자마자 맞아요.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전반적인 뭐 기획이나 컨설팅부터 뭐 모든 세팅까지 다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플 광고라고 해서 실제로 그냥 홈페이지만 있는 광고들이랑 진행할 때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홈페이지만 있으면 뭐 픽셀을 사용하신다거나 뭐 그냥 GA4를 사용하신다는 하거나 이렇게 스크립트를 심어서 바로바로 전환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앱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앱 광고는 그럼 어떻게 전환을 추적해야 맞아요.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마케터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어플 내에 전환값을 추적할 수 있게 대부분의 매체사가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이어베이스, 구글에서는 파이어베이스라거나 뭐 MMP 같은 좀 그런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분석하는 맞아요. 툴, 분석하는 플랫폼을 한번 이용을 하고 저희가 좀 상세하게 전환이나 이런 광고 데이터를 좀 트래킹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광고 세팅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동이나 확인이 명확하다고 하면 외부로 광고하는 거와 유사하게 모든 저희 광고 데이터는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두 가지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뭐 홈페이지가 있는 앱 어플도 있고 그쵸. 또 아예 그냥 어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근데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랑 어플만 존재하는 경우 좀 다르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사실 홈페이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전환값도 잡을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따로 어플 클릭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전환값도 잡을 수 있어서 좀 다각도로 전환을 잡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플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랄까 다른 이런 그냥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과 더불어 다른 방법도 함께 하셔야 이 어플에 대한 신뢰성을 좀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만 있는 경우 혹은 홈페이지랑 앱이랑 같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앱만 있는 경우가 사실 다 케이스가 다른데 광고주분들이 그런 것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신규 앱을 출시를 할 건데 이게 웹페이지까지 같이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앱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광고적인 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앱이 메인이지만 웹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앱에 대한 정보를 설치하기 전에도 충분한 정보를 좀 파악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이런 저희가 뭐 이제 콘텐츠 광고라고 하죠. 바이럴이나 이런 거 외에도 일반적인 매체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웹페이지로 랜딩을 하면 충분히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고 원하는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고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장점이죠. 근데 또 반대로 한번 그걸 거치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단계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라서 앱의 직접적인 전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자가 사실 1번과 2번이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파악을 하시고 어떤 게 우리 브랜드에 맞을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어플만 있는 경우에 내가 진짜 필요해서 이 구글 뭐 앱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어떤 앱을 내가 다운받아야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웹페이지를 막 보진 않거든요. 맞아요. 웹페이지를 보진 않아요. 그렇게 딱 특정 니즈가 있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어떤 걸 보고 뭔가 정보를 찾아보는 건 없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들거나 혹은 뭐 이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커머스 업종의 앱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뭐 어떻게 뭐 배송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앱에 대한 후기가 어떤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플만 있는 경우에는 뭐 후기를 바이럴 콘텐츠나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 영역에서 찾아보기는 해요. 그래서 각각이 좀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중에 완전 신규로 런칭을 하셔서 처음부터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콘텐츠 광고가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냥 메타나 뭐 구글 같이 활용해가지고 물론 실제 유입을 유도하고 그렇죠. 실제 가입을 유도할 수 네. 있지만 사실 이게 서비스하는 광고다 보면은 어플만 봐서는 이게 무슨 어플인지 사실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바이럴을 같이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가 없으신 경우에는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조금 알려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어플 광고의 경우에는 그 적절한 정보 제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항상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채팅에 김지우님이 앱 광고 너무 어려워요. 잘 배워가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앱 광고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 앱이라는 거 안에 또 저희가 어떤 서비스나 뭐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단계가 있는 건데 웹은 바로 그게 가능하지만 앱은 일단 설치를 또 유도해야 되고 맞아요. 설치가 됐으면 그때 가입이던 뭔가 DB를 확보하는 거던 구매하는 거던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전환이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웹보다는 앱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라는 채팅이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 광고를 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본 초기 세팅부터 진행해본 마케터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처음 할 때는 되게 어려워서 이게 거의 마케터인지 그렇죠. 개발자인지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MMP 사이트랑도 엄청 소통 열심히 하고 다른 매체사들이랑도 소통 열심히 해서 지금은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지인데 이제 직접 하시기에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앱 광고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앱을 설치하고 나서 그 앱 안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는 게 어쨌든 최종 목표잖아요. 최종 전환이잖아요. 우리가 외부로 보더라도. 근데 앱은 말씀드린 것처럼 앱 설치라는 한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앱을 설치하고 어떤 서비스를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게 최종 전환이다. 그게 최종 목표다. 혹은 가입을 하는 게 DB를 남기게끔 하는 게 최종 전환이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저희가 앱 설치를 기준으로 광고를 전환을 잡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전환수가 일정 이상 모수가 쌓여야지만 이게 최적화가 되잖아요. 특히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를 잡게 되면 중간 단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데이터가 적죠. 그럼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 또 한 2주, 3주 정도에는 어쨌든 앱 설치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앱 설치를 기준으로 저희가 전환을 잡고 최대한 매체의 그 머신러닝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최적화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입 안 하고 그냥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나는 유도 들어오시는 인입만 원하시는 분들은 인입에 대한 것만 이제 전환값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부터 구매를 전환값으로 잡으시거나 뭐 회원가입을 전환값으로 잡으시는 경우에는 그 메타로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 제대로 그렇죠.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예 광고의 최적화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 하위 단계인 앱 설치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최적화를 유도하시고 그 후에 어느 정도 모수가 많이 쌓였다 하면 이제 설치를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기본적인 이 앱 광고를 할 때 뭔가 웹이랑 어떤 게 다르고 뭐를 좀 참고하셔야 되는지 어떤 로직이 있으니까 이제 광고하기 전 첫 단계에 뭘 좀 고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걸 좀 짚어봤는데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매체, 맞아요. 앱은 도대체 어떤 매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데 앱은 좀 한계가 있긴 해요. 대부분
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매체나 이거 활용하는 게 워낙 많은데 앱은 사실 저희가 느끼기엔 아직까지는 좀 특정 매체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엄청 다르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전환값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매개가 있는 뭐 메타나 구글을 함께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랑 메타는 아무래도 DA 매체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검색 광고 같은 거는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DA는 또 그렇지 않고 이미지적으로 내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슨 브랜드인지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다 보니까 DA 맞아요. 매체를 또 초기에 그리고 중기, 후기에도 전부 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DA 매체를 중점적으로 운영하시되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콘텐츠 광고도 그렇고 이게 어플 광고잖아요. 그래서 내 어플이 어떤 특성인지를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소개팅 어플이다. 근데 좀 여성 유저를 많이 유입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타겟팅이 좀 가능한 뭐 맞아요. 다른 어플 있죠. 뭐 핑크 다이어리나 맞아요. 문 달력이었나? 문 캘린더였나? 아무튼 그런 캘린더에서 캘린더. 그런 거에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이 또 많이들 활용하시는 지그재그 그쵸. 이런 데서도 물론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플의 특성이랑 잘 맞는 다른 어플 내에 광고를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앱 광고, 어플 광고를 할 때 타 앱 내에 광고하는 이런 버티컬 매체를 많이 진행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어플이라고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그 어플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다운받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또 이 사람이 추가적인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확률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앱 자체를 다운받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게 크신 분들은 맞아요. 아무리 저희가 웹 내에서 혹은 뭐 SNS라고 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바로 쉽게 좀 다운받기 유도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내가 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내 관심사와 맞는 다른 앱이 홍보가 되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구글 메타 아니면은 뭐 이런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매체 광고 외에도 광고가 가능한 구자가 있는 앱들 내에 이제 뭐 배너 광고 형태로 좀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면 훨씬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머스도 그렇고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는 들어가서 어떤 제품인지를 조금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그쵸. 있죠. 어떤 맞아요. 걸 팔고 있는지. 근데 보통 서비스 어플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쵸. 어떤 건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버티컬 매체를 활용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랑 비슷한 관심사의 어플이다라는 걸 좀 어필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체 같은 것도 활용하시는 게 좋지만 이제 바이럴이나 뭐 개인적 그 브랜드의 채널을 함께 운영하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페이지 같은 것도 함께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이 왜죠? 물 좀 주세요.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어플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플의 신뢰도를 조금 쌓아가고 우리 어플이 어떤 어플이다 좀 같이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두 번째 언급드린 버티컬 매체 관련해서 저희가 모든 매체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중요한 거 이런 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라인드라고 하는 저희 이제 직장인들 좀 많이 소통하고 정보 주고받는 커뮤니티성 앱이 있죠. 이걸 웬만한 직장인 분들은 다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 내에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직군이나 이런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저희가 직장인 대상으로 어떤 광고를 하겠다.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사무용품 관련된 브랜드다라고 하면 이런 직장인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성 앱에 광고를 할 수 있고 특정 직군, 특정 업종에 대한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광고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매체가 갖고 있는 타겟팅 특성이 굉장히 좀 우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저희가 언급됐던 좀 여성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핑크 다이어리라고 하는 이제 생리 주기를 관리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는 생리 주기까지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여성용품이나 아니면 뭐 뷰티라던가 등등 이런 것들은 그 주기에 맞춰서 대상인 타겟 분들에게만 또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매체의 특장점이나 어떤 타겟팅이 가능한지는 너무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면 이런 타겟팅, 생각지 못했던 이런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디테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맞춰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는 앞서 말씀드린 뭐 직군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공기업을 타겟팅할 맞아요. 수도 있고 네. 대기업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또 남초 직군이나 여초 직군을 타겟팅할 네. 수가 있어서 나는 되게 확실한 그 타겟층한테만 노출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분들한테만 노출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용해 보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도 같이 진행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초 직군에 있는 조금 이제 관심사가 뭐 뷰티나 이쪽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여러 명한테 이제 노출시키고 있는데 좀 효율이 나쁘지 맞아요. 않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명확한 타겟팅을 분류해서 그 타겟에만 광고할 수 있는 매체다 보니까 네.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체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여러모로 조금 네.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들이랑 같이 하시면 저희는 이제 컨택 맞아요. 포인트도 다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랑 소통도 빨리빨리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AMPM 글로벌 자체가 사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매체의 대행권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언급드렸던 이런 매체들을 진행한다, 이런 앱 내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 통해서 저희가 공식 대행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가능한 점이라서 저희가 또 같이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사실 앱 광고라고 해서 다른 광고랑 크게 다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그 인지도를 높이고 또 우리를 노출시키고 또 사람들을 유입시키는가는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 후에 인앱 액션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냥 사실 가입만 했다고 우리 KPI 달성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플 내 컨디션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입을 해서 뭐 구매를 하거나 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금 런칭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갓 런칭한 어플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데지? 그쵸. 나는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 라고 하고 바로 이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계속 악순환이 도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더라도 다시 이탈하고 가입해도 다시 이탈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조금 안에 컨디션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되는 게 물론 이건 사기가 아니라 그냥 뭐 적절하게 뭐 게시글을 몇 개 올리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앱 내에 앱 내에 콘텐츠가 많아야 콘텐츠가 돼요. 좀 많이 쌓아두신다거나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고 사실 가입하기 전에 우리 어플은 어떤 어플이다 그렇죠. 라는 조금 그런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 어플은 이런 어플이구나 하고서 가입으로 바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바로 액션이 유도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인헤드 액션을 그리고 사실 저 4번 저희가 언급드린 거는 그냥 이용하고 있는 저희 유저들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내가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정기적으로 계속 접속을 하게 되는 어플들의 특징을 보면 계속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뭐 콘텐츠가 있거나 혹은 내가 거기서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이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거나 어쨌든 그 어플 내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던 뭐 제품이던 이게 이제 이용하는 유저에게 실제 도움이 돼야지 이게 계속 가입했다고 한 번 구매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효율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사실 이제 디지털 광고 에이전시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다가 앱 설치는 많이 일어나는데 설치한 사람들 중에서 가입이 좀 저조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 앱을 설치하고 가입하는 단계까지 테스트를 거쳐요. 네.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광고주 분들께 이런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단계에서 많이 이탈하는 것 같다. 이거 컨텐츠를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 등등을 저희가 다 이런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어떤 광고를 진행할 때 이탈률이 너무 많거나 체류 시간이 너무 적은 페이지는 저희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의 순서나 내용이나 뭐 강조하는 포인트를 다 바꾸듯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듯이 저희도 앱에 대한 그런 앱 내에 있는 컨텐츠나 이런 앱 자체적인 컨디션도 충분히 광고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사실 저희는 거의 앱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앱을 개발해주신 대표님들이나 개발자분들은 이 개발적인 지식은 굉장히 좋으시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편하고 유저 입장에서 좋은 컨텐츠여야 이 앱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은 기능을 맞아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기 불편하거나 너무 단계가 많거나 중간에 어쨌든 일반적인 유저가 느끼기에 이탈할 요소가 많으면 결국에 그 앱은 성공적으로 론칭할 수가 없고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그런 테스트까지 다 해서 같이 좀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맞아요. 조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어플은 어떻게 조금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이 어플의 내부 시스템은 어떤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항상 이렇게 주변에 한번 물어보고 그 취합해서 대표님한테 전달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광고 대행사지만 광고만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맞아요. 앞서 근데 이게 말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맞아요. 하면 매체 그냥 세팅하고 운영하고 보고하고 끝. 그게 이렇게 돼서는 사실은 맞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이 라이브를 보시거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광고를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이제 광고주분들도 계실 거고 마케터분들이 계실 텐데 우린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이 형식을. 절대 우리가 매체에서 그냥 추천하는 최적화된 뭐 세팅값 맞아요. 뭐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 관리해서 결과 나오면 이거에 따라서 뭔가 그냥 보고하고 이 정도로 해서는 사실 절대 결과가 나올 수가 맞아요. 없죠. 나올 수가 없고 계속 데이터를 보고 웹이면 웹, 앱이면 앱 이 연동을 계속 시키면서 광고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웹이나 앱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혹은 웹에서 앱에서 이런 콘텐츠가 체류 시간이 좋고 이 페이지가 좋네? 그럼 이거를 랜딩으로 할 수 있는 그룹을 새로 형성해서 이거에 맞는 키워드나 소재를 뽑아본다든지 계속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광고만 저희가 세팅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소통을 같이 좀 하면서 저희가 결과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 분들도 이런 마케터의 의견에 조금 수용적이시고 아니면 본인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우리 웹이나 앱을 마케터나 실제 광고를 운영하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잘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사실 어려워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저희가 앱 광고 주제이긴 한데 이 앱이나 웹 상관없이 보통 저희가 광고를 하다 보면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것만 좀 바꾸면 훨씬 맞아요. 이탈이 줄고 전환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무리 저희가 제안을 드려도 약간 수용 안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러면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터는 계속 광고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그 다음 액션이나 이걸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야 결과가 나오는 건데 계속 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걸 분석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 점점 그런 마케터는 수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고주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되게 많았고 되게 많이 만났었고 실제 컨설팅 하다 보면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대행사 마케터분이 그냥 제가 요청하는 것만 해주시고 뭐 별로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행사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컨설팅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마케터 입장에서 어떤 거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라고 의견을 냈을 때 광고주분들이 수용적이면 계속해서 마케터는 더 적극적으로 맞아요. 제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 대표님 저희는 내부에서 그냥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몇 번 거쳐졌다라고 하면 마케터도 더 이상 이 광고 브랜드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떤 액션을 하지? 이거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광고주분들이 특히나 이런 저희 같은 에이전시나 뭐 이런 대행사 마케터랑 같이 업무를 협업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면 특히 초반에는 조금 더 수용적인 자세를 맞아요. 보여주시면 대부분 마케터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좀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내부에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들어주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건 싫지만 내부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걸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면 사실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광고만 잘하면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맞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안에 있는 컨디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이제 마케터들이 이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그냥
밑에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데 그냥 쌓아나가는 그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성과가 좋아 보인다고 해도 물론 좋을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한꺼에 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같이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항상 제안도 드리고 의견을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랑 소통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앱 광고라고 하면 뭔가 약간 특별할 것 맞아요. 같지만 결국엔 웹에서 그동안 많이 해오던 최적화된 방식을 그냥 앱에 적용하는 맞아요. 것뿐이에요. 적용하는데 그 안에서의 일부 뭐 세팅값이나 일부 전환을 추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로 광고를 운영하고 성과를 내는 거는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웹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페이지, 웹사이트라고 하면 그래도 현재의 추세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한 피드백 드리는 거 혹은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수용적인 맞아요. 뭔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앱은 조금 더 그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웹사이트처럼 계속 홈페이지도 개선해 나가듯이 앱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플은 바로바로 고치는 게 조금 힘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맞아요. 그래도 같이 이제 개선해 나가면 사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광고 성과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광고랑 이제 인앱이랑 전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앱 광고가 저는 웹사이트보다는 앱을 설치한 사람만 그 앱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어쨌든 설치를 하고 가입을 시키거나 한번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고 하면 이 앱이 정말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계속 이용할 수 맞아요. 있는 게 오히려 웹사이트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웹은 워낙 많고 내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했어도 또 다른 사이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바로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버튼 한번 클릭하면. 맞아요. 근데 앱은 내가 이 앱을 한번 이용하다가 다른 앱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앱을 또 다운받고 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뭔가의 이런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전환되는 게 조금 덜 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웹사이트보다. 그래서 초기에 앱 유저를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이후에는 이런 뭔가 정기적인 앱 내에서의 컨텐츠만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충분히 웹사이트보다는 맞아요. 성장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4번에 있는 인앱 액션 유도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초기 이후에도 좀 점검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한 30분 정도가 됐는데 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게요.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앱 광고는 사실 시작 자체가 그냥 홈페이지 광고랑 크게 다를 건 없다. 하지만 뭐 연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홈페이지가 함께 있는 어플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홈페이지 내에서 뭐 어플에 대한 정보를 설치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또 컨텐츠 광고, 뭐 바이럴 이런 걸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에 조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어플을 다운받는 버튼을 다시 눌러야 되고 거기서 또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 단계가 조금 길어서 어떻게 보면 이탈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플만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제 특히 고관여 서비스나 커머스 업종 어플의 경우에는 약간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서 컨텐츠 광고를 병행하시면서 조금 신뢰도를 높이면서 사실 그냥 어플만 있는 경우에는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니까 이탈률 자체는 사실 크지 않거든요. 가입 자체랑 다운로드 자체는 이탈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 쌓아보시면 좀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최종 전환을 처음에는 사실 설치보다는 회원가입 구매보다는 처음에는 앱 설치를 전환으로 잡아서 조금 광고를 최적화시킨 후에 어느 정도 무수가 쌓이면 진짜 내가 원하는 KPI인 회원가입, 구매 이런 부분을 조금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그리고 앱 광고의 매체는 조금 메타나 구글 같은 DA, 이런 매체는 사실 바로 그 매체 내에서 전환값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또 버티컬 매체, 그러니까 내 어플이랑 좀 관련이 있는 내 어플의 특성이랑 어느 정도 니즈가 맞는 좀 다른 어플 광고, 핑크 다이어리, 블라인드, 지그재그 이런 것처럼 가능한 매체에서 함께 진행을 하시면 그 어플은 사실 카페나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관심사가 있는 분들만 그쵸.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비슷한
업종의 어플이라면 추가적인 뭐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이럴이나 뭐 채널 운영, 브랜드 채널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런 컨텐츠 매체 함께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 정보성 그리고 신뢰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인앱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앱 내 컨디션 점검이라거나 이제 마케터와의 소통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앱 광고 관련해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주제를 잡았고 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매체 세팅법이나 이런 거는 맞아요. 저희가 좀 다음번에 예시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앱 광고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고려하셔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실제로 이 앱을 좀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위주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더 좀 구체적인 그런 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뭐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확인하고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네, 저희 다음번에 조금 더 앱 광고에 네. 대한 좀 문의가 좀 많다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 3팀 네. 이가람 마케터였고요. 네, 저는 김하나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